자, 입시왕 수시원서 SOS 응급센터입니다. 전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 경력이 둘이 합치면 20년이 넘는 베테랑 컨설턴트들이고요. 응급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경험이 저희의 주관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과 다르거나 아니면 쟤는 틀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선생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깔고 응급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신이 2.4등급인데 갈 데가 없다고요? 이런 뜻인 사연입니다. 세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책임감도 있고 학교 생활도 운동도 잘합니다. 원래 문과 성향이었지만 대세를 따른다고 이과에 가서 보기 좋게 힘들고 지치고 하필 컴퓨터 관련으로 생기부까지 채워서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과로 가자니 성적이 특히 수학, 과학이 약하고 다른 과로 틀자니 생기부가 걸리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니 더 자신이 없어지네요. 얼마 전 서울 진학센터에서 상담 받았는데 그 쌤은 한국공학대 문과를 알아보라고 하시고 구청에서 진학 상담해 주신 쌤은 과기대, 명지대, 상명대 교과를 쓰라 하시면서 정시나 종합으로 경쟁력 절대 없다고 하시니 아이도 생기부랑 공부랑 챙긴다고 성실히 한 것 같은데 일이 평가를 받을 때가 되니 참 씁쓸합니다. 아이는 상담 내용이 너무 속상하다고 상담대로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분 말씀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이 너무 왔다 갔다 꾸준함도 없고 생기부도 중간부터 컴퓨터 관련으로 쓰고 생기부도 그다지 좋은지 모르겠고 모의고사 또한 애매하고 진짜 어찌해야 할까요? 본인의 생기부로 챙겨가자니 성적이 약하고 다른 과를 가자니 생기부가 걸리고 솔직히 다른 집 아이들은 다들 꿈이 있나요? 물론 꼭 컴퓨터 관련 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기부 쓰려니까 그 과를 택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네요. 하도 이과 하다 하니 따라가다 보니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네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연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내신이 나쁘진 않은 친구였어요. 2.4등급 정도 됐는데 이제 컴퓨터 쪽으로 이제 아이가 중간에 어머님 울분을 토하셨죠. 다른 집 애들은 꿈이 있느냐? 우리 애도 어쩔 수 없이 상기부 맞추려고 했더니 이제 지원할 때 돼서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세니까. 네, 그렇죠. 너무 세니까 이제 약간 후회 뭐 이런 것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가 보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요즘 공교육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진학센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또 갑자기 한국공학대랄까 이제 옛날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입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어머님 이날 가서 이 대학 이름을 처음 들었겠죠. 어디예요? 이렇게 하실 처음 들었는데 심지어 문과를 써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멘탈이 한번 무너지고 또 구청에서 한번 또 받았는데 서울과기대 정도는 뭐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교과를 써야 되고 어머니 이 아이는 학생부가 쓰레기입니다. 어머니 학종은 안 돼요. 이거 갖고 어디 학종을 드림입니까? 라고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경쟁력 절대 없다고 하신 거니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신 어떻게 저렇게 얘기가 되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속상한 거지. 애가 그래도 뭐 내신이 2등급 되긴 하고 학생부 챙긴다고 막 하고 애가 이제 어머님 보시니까 착실하다. 착실해서 속이 터진다 막 이랬거든. 근데 성실한 애야. 다 하고 막판에 딱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학교들이 딱딱딱 나오니까 이제 멘탈이 무너지신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실제 정말 속상하고 아이도 되게 보면 막 좀 이제 거의 울기 직전까지.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목표는 시립대 이런 거 얘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정하지도 못하셨어 원서 라인도. 그러니까요.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상담 받은 데는 안 쓰고 싶으신 거예요. 안 쓰고 싶으신 거고. 한국의대의 랭귀지 AI 융합. 이건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다. 학종입니다 다. 홍익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기계 디자인인가 그거 있어요. 기계 시스템 디자인인가 이게 인기가 없다고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홍대는 저기 넣고 국민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본인이 원하는 학과다 여기는.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뭐 공간정보나 도시공학 정도 생각 중이다. 그래서 시립대 인재상을 봤더니 우리 애인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부 분석을 좀 해볼 거고 지금 성적 구성 지금 화면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교과 성적이 2.45 등급이니까 괜찮아요. 2.45 등급 괜찮고 이 친구는 이제 딱 한 과목 성적만 빼면 다 거의 다 1, 2등급입니다. 나름대로.
네, 1학년 1학기 성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수학이 4였고 나머지도 다 3이어가지고 거의 3등급에서 시작했는데 이 친구 되게 뛰어난 게 성적을 막 엄청 올렸어요. 1학년 2학기부터 거의 평균으로 치면 1.8로 찍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대신 이 친구 특징이 1학기만 문제가 있네?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 있어. 이런 애들 있어. 1학기 때 문제가 생기니까 2학기 때 갑자기 막 빡시게 해갖고 2학기 때 올라가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보는데 전형적인 이게 이제 지그재그를 스스로 찍고 있는, 그래서 1학기만 성적이 좀 안 좋고 2학기 때는 좀 성적을 올리고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보면은 수학만 3, 4등급입니다. 수학만 싹 다 3, 4등급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이제 2등급 근처에서 다 때려막은 그런 상태로 성적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학 선택 과목 생지를 했네요. 물리, 생명, 지구과학을 했는데 조금 아쉽죠. 점수가 좋아요. 지구과학이 1.5등급입니다. 괜찮죠. 근데 어쨌든 1.5등급 두 개 합치면 평균이 그렇고. 심지어 2학년 2학기 때는 100점이야. 와. 물리는 3등급 정도. 생명이 좀 아쉽습니다. 3, 4등급 해갖고 3.5 찍어놨고, 진로는 물투 지투로 했습니다. 물투 지투를 해서 둘 다 A 맞아놨고, 뭐 정보과학 뭐 이런 과목들도 수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학생부를 이렇게 분석할 때 좀 편견 없이 보려고 좀 꼼꼼히 봐요. 왜냐면 이제 이미 한번 받고 왔는데, 그렇죠. 평가를 받았잖아. 그 결과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수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모의고사도 약간 이 친구가 이거 일부러 이러나 얘는? 좀 널뛰기가 있습니다. 과목 널뛰기도 있고 좀 불안해요, 아이가. 3월 모의고사 때 국어를 무려 98% 100분위로 1등급을 찍었더니 6월은 뭐야 저거? 72%가 나오는 건 4등급이 됩니다. 저 정도면 풀다 자는 거 아닙니까? 1등급이었는데. 근데 뭔가 이제 꼬인 거지 전날은. 뭐 문제 풀다가 막혀서 시간 관리 못했을 가능성이 99%인데 수학은 3등급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어도 왜 널뛰기야? 영어 널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어는 3월에 3 찍고 6월에 1등급 찍고. 이 친구 최대 단점이 사실 탐구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탐구를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생원 지원 선택을 했는데 둘 다 뭐 4등급, 5등급 뭐 이렇게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 6월 모의고사 지표만 보면 상당히 좀 아쉽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학생부 두구두구두구 학생부 평가입니다. 과연 이 학생부 종합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인가? 이게 정말 그러냐? 어떻습니까? 아니 대체 뭐고 보고 쓰레기라고 했는지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그냥 나쁜 정도, 뭐 조금 안 좋아 이게 아니고 그냥 생기부가 괜찮아. 아니 왜 이걸 쓰레기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런 구청에서 하는 게 좀 약간 시간 압박이 있어요. 이게 바로바로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뭐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닐 거야. 이제 굳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 동아리가 영자신문반 같은 거예요. 영자신문반 같은 걸 좀 했어요. 영자신문반 같은 게 일단 눈에 띄고, 얘가 이제 진로 시간에 막 뭐 컴퓨터 관련 활동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활동처럼 보이진 않거든. 그리고 사실 세특을 꼼꼼하게 다 읽어볼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그걸 만약에 안 보고 자 영자신문반을 했어? 컴퓨터 한 대? 근데 수학이 4등급이야? 야, 안 돼. 넌 안 돼. 야, 이 정도 학생부는 남들도 다 했는데 수학 4등급이면 끝난 거야. 그리고 영자신문반? 지금 장난해? 다른 애들은 코딩 동아리, 로봇 동아리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자신문만 딱 보면 거기서 일단 약간 편견이 생기고 그러나 일단 저도 한 몇 번을 다시 봤어. 이건 좋을 리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결론은 좋아! 진짜 괜찮아요, 얘. 학생부. 아니, 학생부도 괜찮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돼요. 학생수 전교생이 좀 전교생이 90명밖에 안 되는 학교야. 그러면 90명밖에 안 되면 등급의 등락이 이해가 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냥 등급 낮으니까 안 돼 이렇게만 하기도 어려운 생기부예요, 실제로.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이 학생부 평가하신 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적인 성적이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태특도 사실 문과가 좋은 게 좀 영어 있어. 쪽이 더 좋아요. 좋아서 이제 문이가 이제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학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상당히 심하게 나뉠 수 있거든. 아이는. 예. 그래서 좀 이분의 추천은 이 대학의 과가 좀 쪼개져 있어야 된다. 예. 쪼개져 있고 수학과 성적 좋은 애가 몰리지 않게 예, 그런 과를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수학 성적 빼고는 사실 뭐 크게 뭐가 없어. 그냥 일반고에서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맞아요. 예, 꽤 잘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친구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아요. 학업 태도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발표 이런 거 잘하나 봐요. 예, 발표하고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우수한 평가가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급 자치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각종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계속 하고 또 교내 수학 캠프니 뭐 머신러닝 학습이니 뭐 자율주행차 특강 뭐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 하는 거 쫓아갔어요. 얘가.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제작 체험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해갖고 뭐 알고리즘이나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살짝 성장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 학생부상으로 보면. 예. 이걸 좀 나쁘게 평가하면 얘가 그냥 뭐 체험활동이나 특강은 많이 했네. 근데 뭐야? 네가 뭐 만들었는데? 동아리에서 너 영자 신문 썼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예. 근데 이제 최근 학생부 특징이 보면 이 정도면 예. 엄청난 뭐 작품을 활동을 한 거 아니거든요. 얘가 뭐 게임을 만들었거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죠. 뭐 로봇을 만들었거나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일반고에서 이 컴퓨터나 코딩이나 뭐 알고리즘 관련된 활동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참여한 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흠을 잡자면 엄청 뭐 깊이는 없다, 뭐 또 뭐 탁월한 성취는 없는 거 아니냐. 굳이 흠을 잡자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런 기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게 일종의 진로 탐색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 뭐 알고리즘이나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약간 체험 활동식이긴 해요. 보니까 일회성인 체험 활동식인 건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계속했어.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저 생기부 세특 중에 되게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뭐 있습니까? 철학 세특이에요. 철학 세특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생성적 적대 신경망과 해결의 변증법이 상호작용하며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 유사함을 조사함.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천재 아니에요? 얘? 아니 엄청 멋있잖아 일단. 이게 이런 생각이 제가 되나? 철학은 사실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발상이 좀 특이한 게 있네요. 물론 인문계 쪽에 소양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는 한데 특이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쪽에서 이 세특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마이너스로 평가할 만한 지점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특도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예, 태도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IT 쪽이랑 계속 연결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왜 학생부 종합을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지 사실 저희 둘 다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자마자 물어봤거든. 와서 괜찮지 않아? 이러는데 아니 이거 뭘 대체 보고 납득하고 안 된다고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제 인성 관련 기록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약점이라고 볼 거는 아까 그 수학 성적 정도. 그렇죠. 예, 수학 성적 이제 3, 4등급 되니까 4등급도 있는 건 좀 약점인 건 맞습니다. 플러스 이제 굳이 흠을 잡자면 얘가 뭐 많이 했는데 뭐 만들고 이런 것까지 막 결과물이 뭐 이제 자랑할 만한 게 나왔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예. 그게 이제 굳이 찾자면 아니 그게 나오면 자사고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4개만 저한테 주셨거든요. 4개 정도만. 합격 가능성을 굳이 좀 생각을 해보면 외대 이거 신설 전공이잖아요. 랭귀지 AI 융합.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잘하면 거의 그 성적 장학금 정도 받는다. 얘. 그 붙는다고 봅니다. 거의 붙고 제가 별 5개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쓰는 순간 그냥 거의 과 1위, 2위 할 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정도 학생부로 두면. 예. 2위 정도로 들어가도 뭐 나오지 않나요? 장학금? 나올 걸? 몰라 나 장학금 전액 장학금 아니어도 그래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 국민대 라인, 숭실대 라인도 저는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과 선정을 좀 생각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홍대는 조금 고민은 되는데 수능 체제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 만한데 과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시립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예. 좀 많이 상향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또 제 거부터 먼저 좀 떠들어 볼까요? 예. 떠들어 볼게요. 제가 먼저. 교통공학. 예. 일단은 서울시립대는 전 고민은 되는데 일단 도시 그러니까 공간 정보, 공간 정보 아니면 이제 교통공학의 갈림길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저는 둘 다 대찬성. 예, 괜찮아요. 둘 다 대찬성인데 이왕이면 조금 예, 더 이왕 지르는 거 교통으로 간다. 이렇게 된 이상 교통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유는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립대 교통공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과입니다. 그렇죠. 없어요 이 위.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야. 교통은 짱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의 서울대가 서울시립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 막상 갔을 때 진로나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게 좀 빈틈이고 틈새 시장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게 일단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주 상향의 가치는 이제 있다. 저기를 쓰라고 말씀드리면 보통은 다들 말씀드리는 게 생기부가 그쪽으로 하나도 안 맞춰져 있는데 괜찮아요? 신호등 지켰지 오늘. 그럼 써. 이 정도입니다. 근데 교통은 맞출 수가 없어. 우리 과가 없는데 어딜 맞춰? 그러니까. 시립대랑 이제 아주대 하나 있는데 못 맞춰요. 저거는 못 맞추고 이제 우리 아이는 컴퓨터인데요. 교통을 요즘 다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이런 거 다 컴퓨터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학생부를 넣어도 뭐 괜찮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태어나서 교통공학 쓰라고 했을 때 받은 애가 한 명인가 있거든. 다만 이제 저걸 못 받으면 그냥 공간 정보로 한다. 그렇습니다. 공간 정보도 뭐 요즘 근데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더라고. 자, 동국대에 이 친구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코딩을 좀 할 줄 알면 라는 가정이에요. 코딩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질문을 하고더라고 여기는. 동국대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고 이게 좀 합쳐졌어요. 몇 개 모집 단위가 작년에 나눠졌던 게 하면서 64명을 뽑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이거랑 이제 정보통신 중에 원래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코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일단 이름이 저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에 컴퓨터를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뭐 되게 잘하진 않은 사실 대부분이거든. 그렇지. 학교에 시키는 거 이렇게 조금씩 두드려본 정도. 저게 약간 경쟁률이 원래 좀 낮았어요. 전통적으로 좀 아주 높진 않았고 동국대 중에서는 되게 낮은 전형이었고 일단 64명의 쿠션감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럼요. 64명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거의 4배수 가까이 뽑는 거냐. 3.5배수인가 그래요. 3.5로 곱하면 몇 명이야? 200명이잖아. 그렇지. 그 쿠션감이 꽤 괜찮다 이거는. 꽤 괜찮아서 이 친구가 지금 활동한 거나 이런 거 보면 이 면접 능력도 어머님이 상중으로 해놓으셨어요. 면접을 사실 잘해야 되거든 이거는. 두드림 소프트웨어로 해서 이 친구가 코딩에 대해서 할 줄 알면 요거 괜찮다. 코딩은 어느 정도 살짝 할 줄 접해본 적은 있어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써보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에도 3합 8 맞춰서 산업 데이터 공학이라고 있습니다. 기계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기계보다 더 낮은 겁니다. 사실 저게. 그래서 산업 데이터가 이제 산업공학 계열이고 다 컴퓨터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통적으로 뭐 입결도 이렇게 높진 않고 이제 인원도 좀 적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면 한번 뭐 한 3차 죄송합니다. 수학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한 2차도 조금 위험한데 한 3차까지 한번 돌면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되고요. 국민대 숭실대 라인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대신 과를 갖다가 조금 요즘은 워낙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인기가 좋으니까 국민대 숭실대는 그래도 좀 과가 조금 몇 개 쪼개져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로이티어 전형으로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과들이 좀 있어요. 3개 있지, 3개. 자동차 공학은 있는데 얘는 이제 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긴 조금 IT 쪽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 학과 그리고 자동차 IT 융합학과 요 2개 정도
예, 이유는 없습니다. 가서 경쟁률 한번 보세요. 국민들 그냥 소프트웨어를 쓰시고 싶으실 텐데 약간 위태로워요. 약간 위태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거 해놨잖아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해놨어. 그래서 한 요 정도급 대학에서는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봅니다. 그럼요. 예. 그런 거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막 아예 신경 안 쓰는 데가 사실 있는데 이제 요 라인부터는 그런 활동들을 하나하나가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래 모빌리티나 뭐 자동차 IT 융합 뭐 전도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뭐 세계적이고 하니까 취직도 괜찮을 것 같고 IT랑 이제 융합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숭실대는 약간 고민이 되는데 숭실대 이제 컴퓨터를 그냥 쓸까 하다가 뭐 하나 정도는 이제 원하는 학과를 쓸 수 있잖아요. 쓸까 하다가 그래도 돌려야 된다면 글로벌 미디어 전자정보 IT 융합으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이제 좀 경쟁률을 딱 보시면 이제 왜 추천했느냐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컴퓨터보다는 입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학과입니다. 다만 이제 숭실대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다 돌려야 돼. 하나 정도는 쓰고 싶어 이러면 숭실대 그냥 쓰셔라 컴퓨터 쪽으로. 마지막 안전카드가 좀 고민인데 이게 이 친구 안전카드가 고민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했고 이제 많아요. 원래 갈 수 있는 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건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사연 속에서는 그 대학은 절대 안 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명대랑 뭐 사실은 명지대여서 이 친구의 또 지리적인 위치도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이제 약간 성북구니까 강북 쪽이라서 고민 끝에 항공대를 일단 찾았습니다. 왜냐면 항공대가 원래 취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좋은 학교예요. 그렇죠. 원래 좋았어요. 옛날부터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때 내가 봤을 땐 코로나 때 비행기 항공산업이 좀 주저앉으니 그때 막 그 항공운항 확 떨어졌거든. 실제로 입결이 그렇죠. 뭐 지금도 약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 그거랑 같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이제 항공대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과로 갈 수 있는데 AI 자율주행 시스템 정도가 매년 거의 2.67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이 친구가 항공대로 계산하면 원래 좀 성적이 안 나옵니다. 수학 성적이 좀 떨어져서 2.5까지 나오는가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2.6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추천을 해봤고 인하대도 이 친구 성적으로 하면은 이 친구가 인하대식 계산으로 돌리면 조금 교과 성적이 한 2.39 정도라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윤으로 이게 수능 최저가 조금 높긴 합니다. 2개 합 5로 하면은 정보통신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정도로 한번 써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또 인하대 공대 얼마나 좋습니까? 인하대 공대 좋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로 안전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로 제가 항공대랑 인하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국민대 숭실에서 한번 경합 한번 해보고 홍대도 한번 경합 가능한 구간일 것 같고 안전은 그냥 교과 하나 정도로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세훈 선생님의 썰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스마트팜을 얘기를 하면 저는 생명 쪽, 농생명 쪽을 해본 적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경희대 스마트팜이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실 텐데 저희가 농생대 쪽에 그러니까 뭐 식물 관련된 얘기들이 있긴 한데 플러스에서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뭔가를 해봤다 그랬을 때 돌리기가 되게 좋은 학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희대가 물론 우주상향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생활기록부를 지금 한희쌤이 평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인원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생활기록부라고 치면 경희대는 한번 써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희대를 1순위로 일단 놔뒀어요. 시립대를 이걸로 바꾼다. 그렇죠. 시립대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맞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얘가 생명이 선생님 4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감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 학교가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경희대? 이 친구의 고등학교가 그것 때문에 이 친구의 고등학교가 감안해주지 너무 않겠냐? 적어서 그 정도 감안해주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친구가 아니고
생명과학이 등급이 낮긴 한데 점수대가 원점수가 87점이에요. 그러니까 87점, 83점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안 한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정도 감안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생명과학 쪽에서. 저쪽 어차피 이제 약간 농생명 쪽이니까 네. 이걸 이제 들으시는 요 학생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창의적인데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농생명 쪽은 거의 차트 준비하는 애가 일단 그렇죠. 없어요. 없고 보통은 어차피 생명사 찍은 애, 3, 4 찍은 애가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3등급 정도가 해서 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1, 2등급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붙겠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이 과의 성격 자체가 이제 IT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학교죠. 과 자체가. 네. 그래서 얘는 생명 쪽은 학생부는 아니지만 IT나 이쪽으로 한 학생부고 내신도 약간 합격권 근처긴 해요. 그렇죠. 비인기 전공이에요 원래. 맞아요. 경희대에서 제일 비인기 전공 중에 하나고 이런 거 저런 거 계산을 때렸을 때 우주 상향으로 나쁘지 않겠다. 인원도 뭐 15명 정도면은 괜찮다. 인원이 매력적인. 아까 이제 교통공사 3명이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외대. 저 한국외대 그냥 쓰시라고. 왜요? 랭귀지 앤 AI 저기 어쨌든 신설이잖아요. 근데 저거 근데 그게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기는 써봐도 괜찮겠다고 저는 성적 생각해요. 구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면이 있죠. 왜냐면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쵸. 랭귀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가 괜찮거든. 하고 있잖아. AI 또 관련 활동 많이 했거든. 딱 맞아 떨어지네. 오, 저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왜냐면 저는 이제 저게 당연히 글로벌 캠퍼스라고 생각을 해갖고 엄청 들어가기 쉽겠다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의 서울에 쓰는 게 약간 변수구나. 나머지의 신설학과들은 전부 다 글로벌에 들어가 있는데 쟤만 서울에 있어요. 어쨌든 저는 가능성은 꽤 높다.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꽤 높다고. 홍대. 근데 홍대 국민대는 아까 이제 한희쌤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지원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은. 홍대는 학종으로 산업 데이터 그리고 국민대는 이제 뭐 학종으로 또 미래 모빌리티나 뭐 이런 과들 쪼개져 있는 과들. 그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를 국민대까지를 이 친구가 쓸지는 모르겠는데. 써야지 지금. 안전카드를 생각하는 게 조금 애매했는데요. 왜냐하면 좀 애매한 게 있죠. 수능 점수가 지금. 이 친구의 수능 점수가 이하 5를 맞출 수 있느냐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점수 이하 5가 안 된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이하 7짜리란 말이죠. 네네. 이하 5짜리를 찾았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숭실대에서 교과로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정보통계보험수리가 작년에 경쟁률이 터졌단 말이죠. 저기가. 작년에 터졌고 등급대가 저렇게 나왔는데 올해 저 등급만 놓고 봤을 땐 약간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숭실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교과로. 이게 2개합 5라서 좀 빡세요. 그게 조금 빡센 거죠. 빡세고 숭실대를 교과로 한번 작년에 입결이 경쟁률이 24대 1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저 학과 자체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학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 자체가 높지도 않아요. 그쵸. 2.3 정도고.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숭실대는 그냥 교과로 지르자. 수능 최저가 되면 교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에서 2합 7짜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2합 7짜리가 하나 필요한 지금 수능 점수를 봤을 때 어쨌든 합쳐서 이 친구가 2합 7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합 7을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명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명대는 쓸 생각이 없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과기대 정도에서 골라낼 수 있는 학과가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테크노 경영이 원래 인문 계열인데 자연을 뽑아요. 아 그래요? 자연을 뽑고 3명 뽑습니다. 과기대로? 예, 과기대로. 3명 뽑아서 글로벌 테크노 경영 기술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경영 산업공학 같은 거죠, 뭐. 예, 산업공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까지 좀 얘가 6월 모평은 영어가 1을 찍었는데 한 번도 3 찍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불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송실대는 이제 교과로 깔끔하게 이하보 맞추면 끝낼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추천을 해주신 거고, 과기대를 안전카드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다가 이제 항공대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인하대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인하대도 송실제도가 높잖아요. 2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를 한 2장 정도 넣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희대 한번 질러보고. 네, 그냥 저기가 근데 조금 이제 걸렸던 건 학교 추천이 맞아요. 지금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송 늦게 올려갖고 죄송합니다. 될까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추천이 안 되면은 뭐 이제 한희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대를 쓰시든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학생이에요. 2.4에서 뭐 계산하는 때라서 내신으로 보면 2.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교과로도 사실 좀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원래 제가 추천 대상 중에 하나가 단국대였거든요. 단국대 몇 개 과가 되긴 하겠다고. 근데 이제 좀 아이가 강북 위쪽이니까 단국대가 살짝 용인이면 좀 약간 이제 지리적인 것 때문에 제가 대신 항공대 이런 걸 추천을 한 건데 이제 학생부 교과로도 과기대 몇 개 과라든가 숭실대에도 몇 개 과가 있고 단국대 뭐 항공대 뭐 제가 뭐 인하대는 과가 워낙 많으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명지대 뭐 상명대 뭐 이런 데서도 교과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학생부가 괜찮아요. 맞아요. 학생부 저는 괜찮고 괜찮아요. 국민 숭실 라인에서 충분히 경쟁 가능하고 뭐 내신도 2등급 뭐 2.4 정도니까 한번 뭐 경희대든 시립대든 지를만 하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이게 그 사람 말을 누굴 믿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철학과로서 철학 전공자 아닙니까? 우리 또 회의주의 있잖아요. 회의주의. 아무도 믿지 마라. 이분이 굉장히 공부 깊이 하신 분이에요. 이게 좀 그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부 길게 했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믿어야죠. 스스로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자,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근데 저희가 저희 둘 의견이 아니고 학생부 검토하신 분도 그러니까. 좋게 평가했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3명이 괜찮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써도 돼. 적극 권장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셔라. 이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